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나올까, 혹은 긁히는 키워드, 또 보기만 해도 눈에 땀나는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 등 한 시즌 동안 다양하게 팬들의 혈압을 솟구치게 만든 것들을 알아보는 2025 발작 버튼 시리즈, 그 네 번째 편으로 맨유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발작 버튼들이 있을지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 가장 먼저 알아볼 발작 버튼은 똥의 극장입니다. 영국을 넘어 꾸준히 유럽 최고의 메가클럽 중 하나로 군림했던 맨유, 그리고 그들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요새 역할을 하며 꿈의 극장이라 불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옛말이고 구단 수뇌부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시설 보수 따위는 개나 져버렸고,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가 현재 지붕 누수로 비터파크, 화장실 하수관이 역류의 변터파크, 또 이번 시즌 초반에는 쥐떼가 들끓어 여기저기서 쥐똥이 발견되며 맹가뚱이라 조롱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림이 기자회견을 하던 중 회견장에 물이 뚝뚝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OT는 이제 팬들의 부끄러움으로 전락해버렸죠. 이에 팬들은 돈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옆 동네 리버풀도 진지게 메인 스탠드 증축과 부분 리모델링, 꾸준한 훈련장 개보수를 거쳤고, 오죽하면 최근 리버풀에 방문한 비르츠가 시설을 보고 뿅 갔다고 밝히면서 맨유 팬들은 씁쓸함을 삼키고 있던 찰나 25년 3월 신구장 건축 오피셜이 나면서 팬들에게 다시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알아볼 발작 버튼은 일본 농장입니다. 맨유, 맥토미니 웹팜, 맨유, 엘랑가 웹팜, 맨유, 디넨더슨 웹팜, 맨유, 그린우드 웹팜, 맨유, 알바로 카레라스 웹팜, 맨유, 안토니 웹팜, 맨유, 레시포드 웹팜. 이번 시즌 맨유 팬들이 지독히도 많이 들었던 그놈의 웹팜! 솔직히 이적이나 임대 보낼 때 싹수가 보이니 터지라고 세론이나 바이백, 조건부 옵션이랑 완전 이적 조항 같은 걸 이것저것 붙여서 파는 건데 웹팜! 이래버리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근데 맨유 팬들이 웹팜 드립보다 진짜 긁히는 건 선수들이 맨유를 떠나서 잘하는 것.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전술이 됐든 팀 분위기가 됐든 모든 게 맨유였기 때문이란 걸 증명하는 꼴이 돼서 진짜 빡치는 거죠. 맥중사나 엘랑가 같은 케이스는 맨유에 있을 때도 분명 장점들은 있었으나 팀 전술에 맞지 않았고, 이적해서는 그 팀이랑 전술이 잘 맞아서 터진 거라 지금 다시 돌아와봤자 못 써먹을 게 뻔해 맨유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는 게 중론. 또 알바로 같은 케이스는 재능은 있었지만 팀에서 써먹기에는 부족했고, 벤피카 가서 경험치 먹고 성장, 그리고 최근 레알 이적 시 세론 옵션으로 가만 앉아서 최소 300억에서 370억 정도 글로 들어올 정도니 나름 합리적인 딜인데요. 뭐 그린우드나 엘랑가 같은 선수들도 세론 붙여 팔았으니 뭐 그냥 완전 호구딜도 아닌 거죠. 아, 그리고 안토니랑 레시포드는 말이죠. 그래서 사주는 거냐? 좀 가져있어. 이어서 알아볼 맨유 팬들의 발작 버튼은 조류공포증입니다. 조류공포증, 새에 대한 극도의 비이상적인 공포를 느끼는 증상. 이번 시즌 맨유는 대체로 모든 팀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나 새만 보면 벌벌벌 떨었는데요. 가장 먼저 독수리가 상징인 수정공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1무1패, 라이버버드가 상징인 철천지 원수 리버풀을 상대로 1무1패, 갈매기 팀 브라이튼을 상대로 깔끔하게 더블을 당하며 2패, 까치가 상징인 뉴캐슬을 상대로도 2패, 마지막으로 숱하기 상징인 토트넘을 상대로는 무려 4전 4패를 기록하며 새가 상징인 팀들에게는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죠. 계속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헛발질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맨유는 브라이튼, 뉴캐슬 등에서 훌륭한 팀 디렉팅 능력을 보인 데네시오스를 데려오기 위해 공을 들였고, 뉴캐슬을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디렉터 선임에 성공했는데요. 근데 부임한 지 약 5개월쯤 지났을 무렵 내부 일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다며 뜬금 애쉬워스를 해고, 여러 추측으로는 수뇌부와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과 더불어 테나우 요인과 시즌을 말아먹은 것에 대한 총알바지가 필요했던 것이 잘린 이유라 추측하고 있죠. 여튼 시간 쓰고 돈 써서 디렉터 5개월 쓰다 빠이빠이 하는데 든 비용이 월급 제외 총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수많은 굴욕적인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제대로 폭망했던 테나우가 막판에 FA컵 하나 들었다고 모두의 우려를 제끼고 갑자기 뜬금없이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버린 맨유의 보드진. 아니나 다를까 시즌 시작 후 또다시 익숙한 맛으로다가 개판 쳤고, 개막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테나우를 경질하면서 무려 위약금 약 300억을 허공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급하게 감독이 필요하자 부랴부랴 팀이랑 전술도 안 맞는 아모림에게 바이아웃 150억과 연봉 140억을 시원하게 긁어버린 맨유. 그렇게 이번 시즌 알 수 없는 스텝 선임 문제로 헛발질하면서 들어간 돈만 거의 500억에 달하니 맨유 팬들이 발작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어서 만나볼 발작 버튼은 어둠의 공격진입니다. 축구,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서로 상대방의 골대 사이로 공을 많이 넣으며 승리하는 구기 종목. 쉽게 말해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그리고 보통 그걸 담당하는 게 공격수들인데, 이번 시즌 맨유의 공격진들을 보면 진짜 처참하기 짝이 없었죠. 먼저 메인 9번인 호일루는 절망적인 오프더볼과 축구 지능으로 32경기 4골,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600억을 넘게 태워 데려온 지르크지는 연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암만 그래도 공격수가 32경기 3골은 좀...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적 첫 시즌이었던 점과 여러 장점들, 또 다른 쪽으로 쓸모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애초에 팀에 골 넣어줄 공격수가 필요했는데 골 넣을 줄 모르는 공격수를 데려온 건 도대체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곤란스러웠는데요. 아니면 연계가 장점인 지르크질을 잘 써먹기 위해서는 측면 공격 자원들이 골을 싹싹
딱 꽂아줘야 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사람 구실한 아마드가 26경기 8골, 가르나초는 정신 나갈 것 같은 마무리 슈팅 능력으로 36경기 6골, 레시포드 15경기 4골, 안토니 8경기 빵골. 여지랄하고 있으니 뭐 경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 퍼기 영감님도 항상 최전방만큼은 빵꾸난다 싶으면 검증된 자원으로다가 물불 안 가리고 채워넣었는데, 예를 들면 베르바토프 영입 당시 레비 회장과의 협상은 치질 수술보다 괴로웠다 라고 밝힐 정도로 치를 떨었지만 어떻게든 참고 데려와 팀을 우승시켰고, 또 말년에 라이벌 팀이고 나발이고 득점량만큼은 검증됐던 반페르시를 빼와 우승. 이외에도 드와이트 요크, 루이사, 테베즈 등 동일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자원들로 최전방을 꾸렸었죠. 계속해서 아랍을 발작 버트는 구겨진 위상입니다.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리버풀과 리그 최다 우승 횟수 동률을 이루면서 자부심을 하나 잃은 맨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맨유라는 이름과 체급발로 어지간한 팀들은 맨유를 상대로 어떻게든 승점이라도 따보려고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했던 반면, 요 몇 년간 약체 팀들에게 몇 대 두드려 맞고 나니 그걸 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설마? 혹시? 어리도? 하면서 미친 듯이 압박 넣고 들이박아 버렸는데요. 그리고 때리니까 또 때리는 대로 맞아주는 맨유. 거기다 최근 맨유의 이적 시장 행보를 보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선수들에게 검증된 선수급의 돈을 퍼주고 데려오는데, 그렇게 1조 가까이 들여서 만든 스쿼드가 지금 이 스쿼드니 황금기 시절부터 서포팅했던 맨유 팬들은 진짜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일각에서는 자꾸 에휴, 맨유는 어린 유망주 복권을 자꾸 긁으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냐고요. 진작에 케인같이 확실한 검증된 자원한테 제대로 투자했어야지. 라며 훈수를 두는데, 팀꼬라지 보면 오겠냐고, 케인 같은 애들이. 이와 관련해 맨전드 로이키는 PL의 다른 팀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크고 강하고 기술적이거나 뭔가에 특화되어 있죠. 근데 맨유는 어떤가요? 스트라이커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고 중앙 라인도 약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팀을 보면 얘네는 뭐가 강점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냥 반쯤 괜찮은 선수들만 모아놓은 팀 같아요. 그리고 리그 순위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알아볼 맨유 팬들의 발작 버튼은 M16입니다. 우리가 슬슬 맹구라는 별명 버려야 함. 9위를 해야 맹구인 거지 16위인데 계속 맹구 쓰는 건 양심 트진 거임. 맹16으로 가야 함.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음. 막 소청 M16 생각나서 의외로 간지임. 이는 맨유 갤러리의 한 팬이 자조적으로다가 팀의 상황을 비꼬면서 자살골을 넣은 게시물인데요. 예전 포기 시절, 그러니까 약 13년 전까지만 해도 맨유가 PL에서 3위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거니와 3위 했을 때도 뭔 구단 망해버린 것 마냥 경질설이 나올 정도였던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하며 PL 출범 이후 최후의 순위를 기록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닥 찍은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진짜 지하 뚫고 들어가 강등권 바로 코앞 16위까지 떨어졌다 15위라는 충격적인 순위를 달성해버린 맨유. 꼴도 보기 싫은 옆 동네 라이벌 팀은 프림퐁, 비르츠가 오네 만회하고 있고, 저 아래 수도에 있는 라이벌 팀은 수비맨디, 호드리구가 오네 만회하는데, 맨유는 현재 팀 내 유일한 월클이라 평가받는 주장마저 나가네 만회하면서, 에이씨, 이러다가 우리 다음 시즌 진짜 강등당하는 거 아이가? 라는 가벼운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진짜 킹서운 건 반등은커녕 여기가 가장 밑바닥 저점이 왔는지, 또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이 암흑기의 끝이 어디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는 구단 최초 8경기 연속 무승, 구단 최초로 연승 없이 시즌 마감, 최저 승률, 최저 승점, 최다 패배 등 자존심 상하는 기록들을 미친듯이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깨지지 않은 기록도 있는데, OT에서 전반 리드시 절대 패하지 않는 기록. 그거? 뭐 전반에 리드를 해야 깨지던가 말든가 하지. 마지막으로 알아볼 맨유 팬들의 발작 버튼은 유로파 멸망전입니다. 모든 오점을 바로잡을 유일한 희망이자 단 하나의 탈출구 유로파 리그 우승. 근데 일단 상대부터 껄끄러운 토트넘이었는데다가 토트넘 또한 폭망한 시즌이라 유로파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심지어 그 팀에는 손흥민이 있는지라 마냥 맨유의 우승을 응원하는 게 한국인으로서 아무래도 눈치도 좀 보이고 마음도 좀 껄쩍지근하고 애매했는데요. 그래도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니 마음을 가다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중계를 쓱 킨 멘붕이들. 경기 종료. 루크쇼의 자책골 같은 브레넌 존슨의 골로 1대0 토트넘 승리. 그리고 해당 경기를 본 축구 팬들은 2단계 결승전. 역대 최악이었음. 왕자의 게임 이후 최악의 결말. 정말 똥꾸렁내 나는 경기력 잘 봤다 에이스 멕시코. 똥과 설사의 대결. 결국 설사는 맨유가 됐구먼. 등 가뜩이나 진 것도 서러운데 온갖 조롱을 받으며 조리돌림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난 맨유는 1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것과 더불어 2년 연속 챔스 진출 실패로 인해 스폰서 아디다스에게 180억을 물어줌과 동시에 대회 상금, 중계권료 등 다음 시즌 대략 3천억가량의 손실이 발생. 또 결승전 패배 직후 맨유의 주식은 순식간에 7%나 빠지며 시가총액 3천억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굴욕을 맛봤죠. 근데 이딴 것보다 국내 맨유 팬들이 진짜 멘탈이 탈탈 털린 건 따로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팀이 폭망해서
입장에서 너무 우울하고 속상한데 또 한국인인지라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트로피 드는 거 보니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다가도 기죽은 맨유 선수들 보니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폰만 열면 인터넷에는 온갖 손흥민과 토트넘 이야기에 전 국민이 국뽕치 사랑이라 에라이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하면서 손흥민을 축하해주려 해도 그깟 공놀이 때문에 나만 울적하고 나만 쫌생이 같고 온 세상이 나만 왕따 시키는 것 같고, 근데 또 저 쇳덩이가 뭐라고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이 총총총 저리 기뻐하는 거 보니 참 짠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죠.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씨.